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55년 차 배우 김민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으로 하루를 엽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유연함과 근력이에요. 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하면 굳어버려요, 관절은. 침대에서 딱 눈 뜨자마자 잠을 깨자마자 시작하는 걸로. 또 우리는 배우니까 호흡이 짧으면 또 안 돼요. 이 북식호흡으로. 꾸준한 자기관리야말로 오랜 배우 생활의 비결. 평생을 이어온 이 습관 덕에 동안 외모와 24인치 허리 사이즈를 유지 중이랍니다. 스트레칭으로 1시간을 꽉 채우고서야 방을 나서는 민정 씨. 운동으로 땀을 뺀 후엔 따뜻한 물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데요. 몸도 마음도 항상 아름답고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배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그녀. 10여 년 전 이사 온 이 전원주택 역시 그런 삶을 위해서였다고 해요. 날씨가 초록초록해지잖아요, 계절이. 그럼 저 창밖을 보면서 여기 산을 보면서 물 먹으면 너무 힐링이 돼요. 최고의 보약이에요. 직접 꾸몄다는 집안도 그녀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유독 아끼는 거는 손때 묻은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앤틱이 좋아요, 저는. 영국 황실에 있는 저런 거울 같은 거, 우리 왜 여행 가면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억도 느끼게 해줘서 좋고. 그리고 저 평풍도 한 150년 된 거예요. 이런 것도 50년 됐어요. 이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다 앉는 의자, 이렇게 다 의자가 6개가 다 이렇게 빼고 앉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작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작상이라고. 근데 나는 그냥 이거 다과도 하고 애기들 딱 앉혀놓고 밥 먹이고 애기들 여기서 키웠다고 보면 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랬지, 저땐 그랬지 막. 여기 이제 오시면 또 여기도 제 추억의 공간이 있어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다 있어요. 사진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붙이셨네. 사진첩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제가 꺼내가지고 붙이기 시작했는데 얘가 장희빈 71년도에서 2년도까지 했을 거예요. 타이틀롤 장희빈은 윤여정 씨였고 이제 내가 주조연이었겠죠. 둘이서. 그러니까 장희빈과 인연하고 그래 했고 그때 숙종이 박근영 씨였고요. 어릴 적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온 그녀는 대학에 진학한 뒤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 드라마 정, 장희빈 등에 출연하며 순식간에 톱스타가 됐습니다. 2작품 만에 그냥 스타가 돼버렸어요. 길에서 그냥 왜 스매싱 등짝 딱딱 때리는 건 보통이고 늘 보니까 이분들은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주목받았던 시절. 하지만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화려했던 과거는 가끔씩 들여다보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죠. 여보. 뭐 좀 먹자. 아침. 나? 먹고. 잘 잤어? 먹고. 뭐? 30년 지기 단짝 친구인 남편입니다. 먹고. 장 보러 가야지? 오늘 장 보러 가는 뭐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김민정 씨보다 10살 연하라는데요. 그녀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싫으니까. 여기 어딨지? 수건. 수건 거기 여기. 거기 요. 그런데 남편 동일 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과일 줄게.
코앞에 수건도 못 찾더니 엉뚱한 곳을 보며 서 있기까지. 과일을 먹자는 아내의 말에 식탁 의자를 손으로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는데요. 아내가 올 때까지 미동조차 없이 앉아있는 동일 씨. 혹시 어딘가 불편한 것일까요? 남편분이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우신데 아, 잘 안 보이니까 구분을 못 해요. 그냥 형체만 보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 급격히 나빠진 거 지금 한 5, 6개월 됐지. 그치 5, 6개월 됐지. 2007년 녹내장 판정을 받고 꾸준히 눈 관리를 해왔었는데 최근 급격하게 시력이 안 좋아졌답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 엄청 불편하죠 본인이 특히. 늘 하던 것도 이제 하다보다 콘센트 꽂는 것도 못 꽂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질 않고 왼쪽 눈은 시야가 좁아진 탓에 흐릿하게 형체만 가늠할 뿐이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남편의 세상. 부부의 일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텅 빈 냉장고를 채우러 마트를 찾은 두 사람. 평소 남편 담당이기도 했던 장보기는 이젠 함께 해야 할 일이 됐습니다. 민정 씨 마음이 바쁩니다. 시금치. 그런데 민정 씨가 시금치를 고르러 간 사이 동일 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익숙한 집안에선 혼자서도 잘 다니지만 낯선 공간은 장애물 투성이. 뒤늦게 이상한 걸 눈치채고 멈춰선 후에야 아내의 기척이 들려옵니다.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나 혼자 가는. 아 잠깐 기다려. 살림 초보인 민정 씨는 아직도 장 보는 게 어렵기만 한데요. 여보 시금치가 이게 4,500원인데 저 섬초가 100g에 얼마랬는데 섬초 살까? 그게 더 비쌀걸? 이게 4,500원이야. 이게 싼 거야. 이게 싼 거야? 됐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집안 살림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챙기랴 살림하랴. 민정 씨는 갑작스런 변화가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반대로.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좀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갖다 놓고. 나 거기 있어. 갖다 놓고. 모든 걸 대신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동일 씨. 갑시다.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냅니다. 아니 근데 불편하셔도 꼭 문을 열어주시네요. 문이 무거워요. 어. 내가 문에다 손을 다친 적이 있어. 그래서 여기 열었다 뼈가 닫아. 부러져가지고 응. 지금은 내가 안 보이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미안해서 더 해주지. 내가 아무래도 전에 이 눈이 보일 때보다는 한 80% 정도 부족하니까 20%만 갖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내 모습 자체가. 근데 연기력도 떨어지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하루 세 끼 중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는 부부.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지금 뭐 할 수는 없지만. 여보 뭐? 당신 잘 치는 게 볶음이잖아. 뭐 볶아? 저 양배추. 양배추? 이 불 앞에서는 좀 위험하진 않으세요? 여기 거의 응? 평생을 했는데. 평생을 해온 건데. 동일 씨가 아내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손의 감각과 예민해진 청력을 총동원해서 부엌 일을 함께하고 있죠. 걱정이 들 만도 한데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아내.
할 수 있는 거 하게 내버려 둬요. 실수를 해도. 일부러 제가 막 독립심을 길러준다고. 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옆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장담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노인 나이인데. 시력이 떨어지면서 할 수 없게 된 것들 중에서 남편이 못내 아쉬워한 건 젓가락질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이었던 남편. 지금껏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은 아내입니다. 그날 저녁 민정 씨가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하는 청소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표가 있는데요. 청소하시오. 아니 자꾸 당신이 하고 나면 뭐가 자꾸 없어져. 뭐가 없어지기는. 비켜. 갑자기 들이닥친 아내에게 방어 태세를 갖추는 남편. 여보, 내가 당신 옷 정리 좀 해줄게. 여기. 아이 그거 열지 마. 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자꾸 내가 정리해 버릴 거 버리고 할 테니까 정리할게 나도. 당신이 버릴 거를 못 버리니까 내가 왜 못 해줘야지. 버려? 아니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거지. 당신 방에 버릴 게 너무 많아. 근데 눈 저렇게 된 후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안 해줘요. 못 찾아요. 내가 해주면. 늘 내가 매일 써야 되는 것들은 항상 내 주변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동이 되고 뭐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저는 못 찾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만질 수밖에 없고. 아우 세상에 여기다 이렇게 양말 잔뜩 싸놨어? 이거 뭐야? 이거 다 뭐- 이거 빠른 거 아니야? 빨 거 아니야? 다 빨 거야?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개그 아니야? 변화된 현실을 불쑥 체감하게 되는 순간 남편 역시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책상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난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 내리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금방 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수가 없잖아. 시나리오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내가 언제 또 프린트 뽑겠어. 갖고 있어야지. 무슨 대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연 대본도 쓰고 그러니까 요번에 할 영화가 제가 다큐 영화. 사실 동일 씨는 새내기 영화 감독입니다. 요즘도 필리핀을 오가면서 다큐 영화를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60을 넘긴 후 이룬 소중한 꿈이죠. 이 나이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우리 남편 너무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불편해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그보다 더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꿈을 이룰 기회는 시력 저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노트북이나 또 데스크탑으로 자판 작업을 했었는데 점점 안 보이다 보니까 대체로 찾은 게 이 스마트폰의 메모장 기능. 손에 익은 핸드폰 키패드를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글씨를 가장 크게 해도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 오타가 수두룩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55년 차 배우인 아내입니다. 글씨가 이상해. 자음만 쫙 해놨어. 왜? 아무 일, 뭐, 이렇게, 이응, 기읍, 비읍, 지읍. 이거 일일이 수정해가면서 못해. 쫙 해놓고. 이거 지금 이거 추리도 안 돼. 뭐라고 쓰려고 했던 거야? 이건 나도 막막하네. 흐흐흐를 스스로 쓰고도 다시 읽어볼 수 없는 시나리오지만 동일 씨는 영화 작업을 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네요. 성큼 다가온 봄을 시샘하듯 하얀 눈이 내린 날. 아, 여보, 눈꽃이
안녕하세요. 부부가 나란히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정정하세요. 올해 95세. 작년에 좀 굉장히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하고 더 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고는 막 간절히 그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쁘게 우리 엄마 너무 이쁘죠? 아니, 굉장히 어머님 고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아이고. 어머니와 나와서 동생네가 우리 함께 엄마 살고 있는 곳. 걸어갑시다. 요즘 95살 친정어머니와의 추억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는 맏딸 민정 씨. 저 눈 이쁜 거 봐, 엄마. 저기도 여쭤봐. 저기 봐, 저 나무들 봐. 눈꽃 장관이다.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게 왔지. 정말. 눈 온 걸 모르셨어요? 네, 몰랐지. 방에만 계셔서? 아이고.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찍어주실래요, 하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단골 중국집에 들른 가족. 형부 이거 사진 보세요. 잘 안 보여요. 크게 확대해줘. 자 이렇게 확대해서 형부 얼굴만 자 이 정도 크게 했는데도 안 보여요? 가족들의 관심은 시력이 부쩍 안 좋아진 동일 씨에게로 향합니다. 행여 딸과 사위가 더 신경을 쓸까. 좀처럼 걱정하는 내색을 비추지 않던 어머니도 슬그머니 사위를 챙깁니다. 아이고 엄마, 엄마. 나도. 저희가 잘라드릴게요. 사위 주려고, 사위 주려고. 네 잘라드릴게요. 사위 주려고. 감사합니다. 그건 부드러워서 괜찮아. 딸보다 10살 어린 사위가 달갑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덩이라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씨는 지난 30년간 처가의 든든한 기둥이었죠. 형부가 아프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형부래도 갑자기 눈 안 보이면 괜히 마음이 우울할 것 같아. 말하기 싫고 사람 많은 데 가기 싫고. 아니 이제 우울한 거는 뭐 둘째치고 사람 많은데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말도 하려면 이제 매웠다. 표정을 모르니까. 맞아. 표정을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당신이. 표정을 모르니까 내가 내 말에 민정 씨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속내. 그걸 모르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 주로 방에서 누워있어. 형부 그냥 불도 안 켜고. 안 돼. 아니, 왜냐면 불을 켜나 안 켜나 똑같다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터놓은 이야기에 민정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무거운 분위기. 이 상황에서 더 이제 좀 천천히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 난. 아니 뭐 안 된다는 진행이 건 멈추면 좋겠어. 아니 그건 이제 희망적인 바람인데 좋아질 순 없대도 지금 정도로 유지라도 되면 좋을 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정밀 검사를 지켜보는 민정 씨. 과연 남편 동일 씨의 현재 눈 상태는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느낌에 진행이 빨라진 것 같아요. 예. 환자분의 이제 오른쪽 눈은 이제 거의 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 눈은 이제 거의 실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 신체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같이 있어서 원래는 홍조가 있어야 되겠죠. 시신경이 죽으면서 이제 하얗게 창백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신경 층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만큼 두꺼워야 되거든요. 많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얇아져 있습니다. 시각 장애 중에서도 중증 정도의 시각 장애가 된 거죠. 눈을 아껴서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으로 한 시나리오 작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소견인데요. 싸움되고 말리기도 했었죠. 옛날에는 눈이 이러자고 하니까는 하지 마라 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뭐 이걸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느니 이게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제 모토죠. 그날 오후 어두운 방에서 동일 씨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역시나 핸드폰 속 시나리오입니다. 대체 영화가 어떤 의미이기에 실명의 위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의 남자가 그냥 오로지 아내 뒷바라지, 때로는 운전기사, 때로는 매니저, 술 먹을 때는 대신 또 가서 술 교제 해주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50살 되던 해에 저 사람이 60이더라고요. 그 60에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60에 10년 후에 내가 저 정도 활동을 해서 제 아내를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가 되겠다고 한 거는 오늘 같은 작업을 위해서 그때 시작을 한 거지.